이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했지만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걸까? 오늘의 황혼의 라디오는 남편의 비밀통장 당신, 나보다 오래 참았구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라디오에 작은 불빛을 켜주세요. 그 불빛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25년째 되는 날이었다. 축하받을 일도 축하할 일도 없었다. 그냥 평소처럼 말없이 아침을 먹고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출근했다. 그 사람은 늘 무뚝뚝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의 말은 짧았고 표정은 늘 같았다. 밥은 먹었냐? 집에 뭐 있냐? 불은 껐냐? 그게 그의 언어였다. 나는 늘 그 말 사이를 해석해야 했다. 밥은 먹었냐? 는 나도 먹고 싶다는 뜻이었고 집에 뭐 있냐? 는 반찬 좀 차려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불은 껐냐? 는 오늘도 수고했다는 인사 같았다. 그렇게 25년을 살았다. 처음엔 무심함이 매력이었는데 이제는 그 무심함이 외로움이 되었다. 남편의 이름은 정길수. 이름처럼 길고 수수한 사람이었다. 말보단 행동이 많았고 감정보단 습관이 먼저였다. 결혼기념일도 내 생일도 그에겐 그저 달력의 숫자 중 하나였다. 한때는 기대도 했다. 이번엔 기억하겠지. 이번엔 꽃 한 송이쯤 사오겠지. 하지만 그 이번은 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기대 대신 체념을 배웠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의 온도가 식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손끝이 내 마음에 닿은 적은 없었다. 남편은 늘 말하곤 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참 밉기도 했다. 왜 늘 사는 게 다 그렇다는 말로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는 걸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는 게 다 그렇진 않아. 당신만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하루를 모르는 부부가 되었다. 내가 웃어도 그 사람은 몰랐다. 내가 울어도 그 사람은 그냥 TV를 봤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늦게 들어왔고 나는 잠든 척을 했다. 그가 지갑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영수증 뭉치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그건 내가 모르는 은행명이 적힌 입금표였다. 그날 이후 그 종이가 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남편의 가방 속, 서랍 속, 침대 밑. 나는 며칠 동안 그 종이의 주인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남편의 비밀 통장. 그 순간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잔고를 확인한 순간 숨이 막혔다. 그 통장엔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있었다. 그동안 남편은 나에게 늘 말했다. 돈 없다. 이번 달은 빠듯하다. 생활비 좀 줄여.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가슴 한가운데서 쿵 소리가 났다. 25년 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그 얼굴을 보는데 낯설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맞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그 통장을 매일 꺼내봤다. 내 이름이 적힌 파란색 표지, 그 속엔 숫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매달 빠짐없이 찍혀 있는 입금 기록. 그건 사랑이 아니라 숨김의 흔적 같았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심장이 아니라 분노로.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그 통장이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잠시 멈췄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그게 뭐? 그 말투, 그 무심한 표정이 더 화가 났다. 당신, 이게 뭐냐고 묻잖아. 그냥 저축 좀 한 거야. 저축? 생활비도 빠듯하다면서 나한테는 카드값 줄이라 해놓고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몰래 좀 모은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순간 내 안이 무너졌다. 잘못? 당신은 내 남편이야. 같이 살아온 사람한테 숨긴 게 그게 잘못이지. 그게 거짓말이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었다가 놓았다. 탁자 위 물이 흔들렸다. 그 물결이 내 마음 같았다. 당신 나 사랑하긴 했어? 내가 그렇게 물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TV를 켰다.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가 너무 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 좀 해봐. 왜 이렇게 살았어? 나는 당신 믿고 살았는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또 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났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는 바보였네.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지옥이었는데. 나는 그날 밤 집을 나갔다. 별다른 짐도 없이 지갑 하나만 들고 나왔다. 밤거리에 불빛이 번져 있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노부부가 팔짱 끼고 걷는 모습, 모두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 통장을 열어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 속 숫자들이 이제는 사람 얼굴처럼 보였다. 이 돈은 뭐지? 나 몰래 누구를 위해 모은 걸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오래전 기억이었다. 아이가 아프던 그 겨울 남편이 병원비를 내겠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던 모습. 그때 그 사람 말없이 사라졌다 돌아왔지. 그 돈이 그때부터였을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게 더 서러웠다. 그래, 당신다운 거야. 말 한마디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진짜 외로워지는 건 누가 떠나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라는 걸. 나는 그 통장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차가운 파란색 표지가 내 가슴 위에서 식어갔다. 마치 오래된 사랑처럼. 문을 닫고 나온 그날 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 뒤로 들리는 것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그 집엔 이제 내 온기가 남지 않았다. 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에 쥔 통장을 바라봤다. 내 이름으로 된 돈. 이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낯설었다. 25년 동안 나는 남편의 이름 아래에서 살았다. 주민등록증엔 내 이름이 있었지만 세상은 나를 늘 누구 아내로만 불렀다. 정길수의 부인. 그 이름 뒤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졌다. 그런데 그가 숨겨온 통장엔 김정자. 내 이름이 또렷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왜 나를 이렇게 이름으로 새겼을까? 왜 숨기면서까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왜 나를 믿지 않았을까? 사랑보다 의심이 먼저 찾아왔다. 새벽이 되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길가엔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돌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걸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무겁게 눌렸다.
울면 덜 아플까?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아서일까? 이제는 감정조차 메말라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친정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곳엔 이미 잘 살고 있다는 거짓말이 자라 있었으니까.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이 요즘도 착하지? 그 질문에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여전히요. 그 여전히는 내가 가장 자주 한 거짓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친구의 원룸에서 지냈다. 창문 밖엔 가로수 잎이 다 떨어지고 라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작은 공간이 이상하게 편했다. 누구에게도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토록 편한 줄 몰랐다. 하지만 밤이 오면 그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 사람은 늘 내 옆에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온도에 익숙했다. 이젠 그 온도가 사라져버려서 이불 속이 낯설었다. 핸드폰을 켜봤다.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찾지 않았다. 이게 끝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이라기엔 무언가 남아 있었다. 그 통장. 나는 다시 그 표지를 열었다. 거기엔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정자 병원비 학자금 엄마 약값. 그리고 마지막 줄엔 혹시 모르니 정자 이름으로 해두자.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내가 본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흔적이었다. 혹시 모르니 그 말이 뇌리에 박혔다. 그는 언제부터 혹시를 생각하며 살았을까? 그게 사랑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손에 쥔 종이가 축축해졌다. 눈물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았다. 한편 남편은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였고 의자 하나는 비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아내의 젓가락을 손에 쥐었다. 그 젓가락 끝에는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벽 쪽 서랍을 열었다. 안엔 낡은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병원비, 약값, 교육비, 그리고 맨 아래에 있던 혼자 쓴 통장 복사본. 그 표지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가 있었다. 정자 앞으로. 그는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 눈가에 아주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통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는데 손이 떨렸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집이 이제 내 집 같지 않았다. 문을 열자 거실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식탁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자에게. 손끝이 떨렸다. 그 사람의 글씨였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서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정자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말로 하면 늘 어색하고 그래서 늘 입을 다물었지. 너는 늘 내게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 근데 그게 내 방식이었어.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돈 대신 말 대신 통장에 넣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 당신이 알면 화낼 것 같아서 그냥 내 이름 대신 당신 이름으로 만들어뒀어. 당신이 혹시라도 나보다 오래 살면 이 돈으로 편히 살았으면 했거든. 사는 게 다 그렇다고 말했던 건 진짜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말해야 내 속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야. 미안하다, 정자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손끝이 차가워졌다. 종이 위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지웠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동안 쌓아둔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말하지 못한 사랑이 이제야 내 귀에 들려왔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생각했구나.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낡은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길수 간질환 지속치료 요망.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아픈 걸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와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다. 그가 그토록 무심했던 이유. 그가 왜 말보다 행동으로만 살았는지. 그가 왜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는지. 그건 언젠가 내가 혼자 남을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의자 위엔 아직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문장, 그 속엔 이 남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항상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다.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 말없이 챙겨주는 사람,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길수 씨. 입안에서 그의 이름이 맴돌았다. 25년 동안 불러본 적 없는 이름. 그 이름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통장을 품에 안았다. 그 안에는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봄이 왔다. 그의 장례가 끝나고 3달이 지났다. 거리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울었나 보다.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조차 잊고 있었다. 나는 손에 작은 열쇠를 쥐고 있었다. 새로 얻은 가게 열쇠였다. 문 앞에 붙은 간판엔 정자 그리고 정.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이름은 나와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이어주는 다리 같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커피 향이 가게 안으로 퍼졌다. 낡은 나무 테이블, 창가의 화분, 작은 조명등 하나. 모든 게 새로웠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었다. 그의 손길이 닿아 있는 듯했다. 첫 손님은 옆 건물에 사는 노부부였다. 가게 이름이 참 예쁘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이 많았던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에 그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이제는 미웠다기보다 그리웠다. 가게 한켠 벽에는 그가 쓰던 낡은 시계를 걸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속삭였다. 당신 오늘은 날씨 좋아요. 혼잣말이었지만 그가 듣고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단골 손님이 늘었다. 퇴근길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혼자 앉아 라디오를 듣는 할머니,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루는 젊은 여자가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시켰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말했다. 엄마, 그 사람 너무 무뚝뚝해. 진짜 사랑은 말로도 표현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래요, 말도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사랑도 있단다. 밤이 되면 가게 불을 하나씩 끄며 나는 항상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내린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그의 통장을 꺼낸다. 이제는 그 통장 속 숫자를 세지 않는다. 그 안엔 돈이 아니라 그의 인내와 온기가 담겨 있으니까 나는 그 표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한다. 당신 고마워요. 이젠 나도 나답게 살아볼게요. 커피 향이 짙게 피어올랐다. 그 향이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통해 빗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정자야. 응, 나 여기 있어요. 그 짧은 대답이 이제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이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3번 바뀌었다. 봄엔 꽃이 피었고, 여름엔 비가 내렸고, 가을엔 낙엽이 쌓였다. 그리고 겨울엔 눈이 내렸다. 그 사이 내 머리엔 하얀 머리칼이 늘었다. 손등엔 잔주름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름들이 싫지 않았다. 그건 내가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의 부재와 그의 사랑이 남긴 선물이었다. 카페의 문을 여는 아침, 항상 나는 향긋한 커피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정 사장님이라 불렀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좋다.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 속에서 나는 다시 정자가 되었다. 하루는 노인이 혼자 들어왔다. 그는 벽쪽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메뉴판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뭘로 드릴까요? 그가 말했다. 그냥 따뜻한 거요. 너무 뜨겁지 않은 걸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런 게 제일 좋죠.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놓았다. 그가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이 집 커피 참 부드럽네요. 사람 마음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럼 성공이네요. 성공이요? 사람 마음이 닮았다면 그게 제일 좋은 커피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집은 말이죠. 그냥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기억을 덮는 곳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밤이 되면 하루의 끝을 정리하며 창밖을 본다. 불빛 아래서 젊은 연인들이 웃고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혼자 속삭인다. 길수 씨, 사람들이 참 잘 살아가네요. 가끔은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대 먼 길을 떠날 때, 그 노래가 나올 때면 나는 잠시 멈춰서 커피를 젓는다. 스푼이 컵벽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 같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을 이제는 다르게 들을 줄 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걸. 어느 날 밤 문 닫기 직전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가가 붉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그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오늘 아버지 제사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요즘은 그 마음이 좀 알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옛날의 내 남편이 겹쳐 보였다. 무뚝뚝한 사람, 마음이 깊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위로가 되네요. 그는 커피값을 놓고 나가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길수 씨, 또 한 명이 당신을 이해했어요. 밤하늘엔 별이 떴다.
그 별빛이 카페 유리창에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사랑이 이 카페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날도 카페 문을 닫고 나는 평소처럼 계산대를 정리했다. 동전 소리, 커피 찌꺼기 냄새, 하루의 끝엔 언제나 그 냄새가 남는다. 묘하게도 그 향이 요즘 들어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커피 자루를 정리하던 중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다. 작은 낡은 상자 하나. 이건 뭐지? 나는 먼지를 털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런데 시계 뒷면에 볼펜으로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정자에게 나의 시간.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아마 손이 떨리던 날 쓴 모양이었다. 정자야. 내가 이걸 볼 땐 아마 나는 없겠지. 내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행복했던 건 내가 내 옆에 있던 그 평범한 날들이었다. 말로는 잘 못했지만 널 사랑하지 않은 날은 없었어.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언젠가 내가 커피를 내릴 줄 알았어. 그땐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겠지만 커피 향이 퍼질 때마다 내가 그 곁에 있을게.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다. 그 시계는 차갑지 않았다. 마치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은 듯했다. 커피 머신을 켰다. 칙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향기가 퍼졌다. 그 향 속에 그의 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창문 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가게 안에 퍼졌다. 그 향은 너무 익숙했다. 그가 아침마다 입던 셔츠 냄새, 그의 머리칼에 남았던 샴푸 향, 그리고 그가 늘 마시던 진한 블랙 커피 향.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아직 여기 있네요. 그날 밤 손님이 모두 떠난 뒤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시계를 꺼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춘 자리에서 시간을 세고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커피잔 옆에 두고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스푼이 컵에 닿을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시계의 초침처럼 들렸다. 딸깍 딸깍. 그건 마치 멈춘 시간을 대신 살아주는 소리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였다. 카페 안으로 그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아무도 없는데 분명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정자야, 커피 좀 진하네. 나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 탔어요. 눈물이 또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제야 그의 사랑이 향기로 남았다는 게 그게 참 고마웠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기 전 나는 손님 명부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당신 향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다. 남은 커피 향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그 향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라디오를 켜면 언제나 그 시간엔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유난히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다. 커피를 내리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남겨둔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오늘도 그 시간 속에 산다. 그가 남겨준 커피 향과 그의 손끝이 닿았던 컵, 그가 앉던 의자, 그가 바라보던 창문. 그 모든 게 아직 여기에 있다. 가끔은 손님들이 묻는다. 사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한다.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그들 눈빛엔 조용한 공감이 묻어난다. 밤이면 카페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 시계를 본다. 그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다. 나는 굳이 고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내게 멈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멈춰 있던 자리였으니까.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하얗게. 마치 그가 내 곁을 걷는 듯 했다.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자야, 살아줘서 고맙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남는 거라는 걸.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라는 걸. 나는 오늘도 그의 향기 속에서 하루를 산다. 그리고 내일도 그의 시간 속에서 눈을 뜰 것이다. 카페의 문 앞엔 작은 팻말이 놓여 있다. 정자, 그리고 정.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사랑 한 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이건 단지 정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움의 이야기니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내려보시길. 그 향기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르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어딘가를 살짝 흔들었다면 그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잔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이 이야기의 다음 한 페이지가 됩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안엔 여전히 그의 사랑이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겨둔 마음은 어디선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그건 아마 당신도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거나요. 그래서 오늘 밤 한 잔의 커피 향 속에서 그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향기 속에 당신의 기억이 따뜻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잔 부탁드릴게요. 그 한 잔의 온기가 다음 이야기의 불을 밝혀줄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저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